지금 모스크바 시내의 평범한 마트에서 달걀 한 판을 사려면 과연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우리 돈으로 약 17,000원입니다. 개전 이전과 비교해 무려 375%나 폭등한 수치입니다. 서민들의 식탁에 오르던 가장 흔한 식재료가 이제는 러시아 의회 지도부조차 공식 석상에서 언급할 만큼 새로운 사치품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서방의 전례 없는 경제 제재와 전시 동원령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그리고 붕괴된 글로벌 공급망이 만들어낸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의 결과물입니다. 내부 관료들조차 푸틴 대통령을 향해 이대로라면 수개월 내에 국가 경제가 치명적인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는 암울한 경고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국제 유가가 요동치자 전 세계 언론은 푸틴이 막대한 오일머니를 거머쥐고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궁의 두꺼운 장막 뒤에 감춰진 진실은 대중의 예상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심각합니다. 러시아 경제와 군사력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이 거대한 붕괴의 서막은 2026년 1월 러시아 전쟁 역사상 단 한 번도 관측되지 않았던 충격적인 지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장에서 전사하거나 치명상을 입고 이탈한 병사의 숫자가 국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 간신히 긁어모은 신규 징집병의 숫자를 마침내 추월해버린 것입니다. 그 순손실 격차만 무려 9,000명에 달합니다. 이는 아무리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전시 경제를 억지로 굴려보아도 전선의 출혈을 더 이상 자체적으로 메울 수 없는 끔찍한 인구학적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가 내포한 진정한 공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나토 최고위층이 직접 정보망을 통해 입수하고 공식적으로 경고한 2025년 12월의 참혹한 최전선 데이터 속으로 시선을 옮겨야만 합니다. 2025년 12월 단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무려 35,000명에 달합니다. 이는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공개한 신뢰도 높은 군사정보로 매일 1,00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참호 속에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개전 이후 누적된 총 사상자는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중 확인된 전사자만 3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크렘린궁을 옥죄는 것은 인명 손실만이 아닙니다. 한때 세계 최고를 호언장담하던 러시아의 자랑. 기갑전력의 중추인 탱크의 50%가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서방의 첨단 반도체 및 부품 제재로 인해 파괴된 기갑 장비를 복구할 방위산업 역량마저 치명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의 분석에 따르면 71만 2천 명에 달하는 러시아 전선의 병력 규모는 벌써 6개월째 철저한 정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전황을 뒤집을 동력 자체가 소멸된 것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군사적 교착 상태와 동시에 국가 경제의 심장마저 멎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심층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 핵심 경제 관료들은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올여름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금융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기준 러시아의 생명줄과도 같은 에너지 수출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0%나 급감하며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국부의 절반 이상을 지탱하던 화석 연료 수입이 증발하면서 모스크바의 실물 경제는 무너지고 식당들의 연쇄 도산과 대규모 실직 사태가 도심을 휩쓸고 있습니다. 국가의 혈관에 돈이 마르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푸틴이 믿고 있던 러시아의 마지막 비상금 통장은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러시아 정부 산하 핵심 싱크탱크인 거시경제분석센터 CMASF의 벨로우소프 소장은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에 유출된 기밀 메모를 통해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치명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진입했으며 당장 올해 10월 대규모 은행 연쇄 도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물가는 폭등하는데 성장은 멈추는 최악의 경제 질병이 국가의 심장부를 타격한 것입니다. 이를 방어할 유일한 방패였던 러시아의 비상금 통장, 국가국부펀드 NWF의 붕괴 속도는 경악할 수준입니다. 2022년 개전 직전 현금처럼 즉시 가용할 수 있는 유동자산은 무려 1,8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장우는 고작 357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 가즈프롬뱅크의 내부 보고서는 뼈아픈 예측을 던집니다. 현재의 지출 구조가 유지된다면 1년에서 1년 3개월 안에 국가 금고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파산 카운트다운 속에서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지정학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중동에서 이란 전쟁의 화약고가 터진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으며 국제 유가를 미친 듯이 폭등시켰습니다. 이 대혼란은 숨을 헐떡이던 러시아에게 뜻밖의 산소 호흡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이 막힐 위기에 처하자 제재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그림자 선단들이 움직였고 인도에 대한 수출량은 단숨에 50%나 폭증했습니다. 매일 1억 5천만 달러라는 거액이 러시아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는 러시아야말로 이란 전쟁의 최대 승자라고 지목했고 심지어 미국조차 글로벌 원유 파동을 막기 위해 대러 제재망을 은밀히 늦춰주는 총흙이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라는 뜻밖의 구명주를 거머쥔 푸틴. 과연 중동에서 불어온 이 막대한 오일머니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러시아 경제를 기적처럼 회생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갑작스러운 횡재가 크렘린궁을 훨씬 더 파괴적인 죽음의 함정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란 전쟁발 유가 폭등이 가져온 달콤한 오일머니는 크렘린궁의 눈을 가리는 치명적인 환각제에 불과합니다. 사실 러시아가 고유가의 혜택으로 지정학적 도박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제정치학자 이충은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초기 셰일오일 생산 억제 기조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부터 130달러까지 치솟았을 때 푸틴은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막대한 전쟁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도 전에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틈새를 타 막대한 실탄을 장전했던 셈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2022 년에는 1,850억 달러로 꽉 차 있던 국부펀드라는 거대한 방파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금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 텅 비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지금 이 갑작스러운 현금 유입에 속으로 미소 짓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숨통이 트인 듯 보이지만 이 독이 든 성배는 러시아 내부에 끔찍한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금이 돌기 시작하자 크렘린궁은 전 세계의 이목이 중동으로 쏠린 틈을 타 극도로 무모한 대규모 봄철 공세를 전격적으로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우크라이나군이 다중으로 구축해놓은 견고한 요새 벨트에 정면 충돌한 러시아군 500명 중 무려 405명이 단 하루 만에 전사하거나 중상을 입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돈이 생겼다는 오판이 지휘부의 광기를 부추겨 훈련조차 덜 된 병사들을 고기 분쇄기 같은 사지로 훨씬 더 빨리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라 불리던 러시아 군대는 도대체 어쩌다 전술적 혁신 없이 병력의 80%를 단 하루의 전투에서 증발시키는 이 처참한 지경까지 추락하게 된 것일까요? 이 거대한 전략적 실패의 기원을 추적하려면 우리는 2022년 2월 24일 새벽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결단했던 그 밀실의 탁상 위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저 국가 군사정보기관인 GRU가 크렘린궁에 올린 극비 기밀 문서에는 단 48시간 이내에 수도 키이우를 완전 함락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오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독재자의 함정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철권 통치자에게 측근들은 오직 그가 듣고 싶어하는 아부 섞인 정보만을 바쳤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총 한 번 쏘지 않고 꽃다발로 러시아 전차 부대를 환영할 것이라는 정보의 거품이 모스크바 수뇌부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20일 세기형 정역전은 우크라이나의 결사, 항전과 서방의 신속한 정보 자산 지원 앞에 처참히 박살났습니다. 어느덧 개전 4년차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이 긴 시간 동안 막대한 피를 흘리고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전체 면적의 고작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의 하루 평균 징역 속도는 불과 15m에서 70m 남짓. 이는 1916년 1차 세계대전 당시 악명 높았던 섬전투에서 피비린내 나는 참호를 파고 돌격하던 연합군의 전진 속도보다도 훨씬 느린 그야말로 제자리 걸음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사령관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장군은 저서 전 컴플릭트스를 통해 21세기의 전장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의 재래식 참호전 광경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뼈아픈 일가를 남겼습니다. 미군과 나토의 군사교리가 정밀 타격 네트워크를 융합한 다연격 작전으로 진화하는 동안 러시아의 군사 시스템은 과거의 유산에 갇혀 그 어떤 전술적 혁신도 이뤄내지 못한 채 수십만의 청년들을 구시대의 고기 분쇄기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 전의 낡은 군사교리로 21 세기의 무기들과 피투성이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이 거대한 무덤에서 푸틴 대통령이 결코 발을 뺄 수 없는 또 다른 결정적인 정치적 트라우마는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푸틴이 이 끔찍한 소모전의 수렁에서 스스로 결단하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2022년 9월 크렘린궁 전체를 뒤흔들었던 뼈아픈 정치적 트라우마에 있습니다. 당시 발령된 30만 명 규모의 부분 동원령은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징집 통지서를 피하기 위해 IT 전문가, 고급 엔지니어를 비롯한 수십만 명의 러시아 핵심 청년 인재들이 조국을 버리고 조지아, 카자흐스탄 등 인접국 국경을 넘어 필사적으로 엑소더스를 감행했습니다. 모스크바 발편도 항공권은 천문학적인 가격표가 붙은 채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육로 국경은 끝이 보이지 않는 탈출 차량 행렬로 거대한 피랑이를 방불케 했습니다. 철권 통치에 억눌려 있던 러시아 내부의 불만은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랐고 굳건했던 푸틴의 콘크리트 지지율에도 최초로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체제 붕괴의 공포를 직감한 푸틴은 이후 자신만의 절대적인 금기를 세우게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전면적인 2차 동원령은 없다. 하지만 정권 유지를 위한 이 정치적 타협은 현재 전선에서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입대 보너스를 쥐어주며 시베리아 빈곤층을 용병으로 꼬드겨도 결국 돈으로 살 수 있는 병력의 한계선은 명확히 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자발적 병력 충원의 한계에 부딪혀 과거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바로 그 시기. 우크라이나 진영에서는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비대칭 전력의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최전선에서 발생하는 사상자 10명 중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들조차 하늘 위의 암살자라 부르는 이 작고 치명적인 FPV 1인칭 시점. 드론들은 도대체 어떻게 러시아군의 막강한 기갑 부대와 보급로를 철저하게 무용지물로 파괴해버린 것일까요? 단돈 500달러짜리 상용 부품으로 조립된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 편대는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러시아의 최신형 주력 전차들을 단숨에 고철로 전락시키는 비대칭 전력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영국의 군사기술 전문가들은 이 작고 영리한 기계들이 참호위를 선회하며 표적을 개별적으로 추적하고 보급로의 동맥을 정확히 끊어내는 작금의 전황을 두고 인류 전쟁사에서 화약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와 맞먹는 군사적 대혁명이라고 규정합니다. 한 번 램프 밖으로 나온 거인은 결코 다시 병 속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서늘한 비유처럼 드론이 촉발한 이 무자비한 살상 효율의 극대화는 결국 러시아군의 인명 손실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켰고 사상자 발생 속도가 신규 징집병 충고원 속도를 영구적으로 앞질러 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장의 피투성이 손실과 더불어 크렘린궁의 숨통을 강하게 조여오는 것은 지난 4년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누적된 서방의 전방위적 경제 제재입니다. 주요 7개국 G7이 주도한 배럴당 60달러의 원유 가격 상한제, 국제은행 간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 퇴출, 그리고 최근 본격화된 그림자 선단 섀도우 플리덤에 대한 해상 납포 및 보험 제재까지 단기적으로는 무용지물처럼 보였던 이 금융과 무역의 포위망은 수년에 걸쳐 차곡차곡 쌓이면서 마침내 러시아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을 완벽하게 괴사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이토록 가혹한 국제적 고립 속에서도 오랫동안 항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제재 내구성이 강한 에너지와 식량의 완전한 자급자족이라는 국가적 기초체력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한할 것 같던 요새 경제 포트레스 이코노미의 방벽마저 202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수출 수익이 반토막 나고 천문학적인 전비 충당을 위해 급기야 북한산 구형 포탄에까지 국가 안보를 의존해야 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는
지금 러시아를 어떤 끔찍한 파국적 악순환의 늪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러시아 수뇌부조차 공개적으로 위기를 입에 올리게 만든 이 파멸적인 구조적 함정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바로 군사력과 실물 경제가 서로의 심장을 갉아먹는 죽음의 악순환입니다. 막대한 전비를 조달하려면 서방의 촘촘한 제재망을 뚫고 제값의 에너지를 팔아야 하지만 제재 해제의 유일한 전제 조건인 종전은 곧 푸틴 대통령의 치명적인 정치적 몰락을 의미합니다. 권력과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굴려가는 전쟁의 수레바퀴는 국가의 고열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출구 없는 이 미로 속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치밀하게 설계한 소모전의 수학이라는 가장 끔찍한 덫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올 여름을 기점으로 러시아군의 월간 손실 규모를 5만 명 선까지 강제로 끌어올리겠다는 무시무시한 전략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신규 징집 속도를 완전히 압도하는 이 잔혹한 살상 방정식이 현실화될 경우 푸틴의 책상 위에는 단 3개의 맹독성 선택지뿐입니다. 체제 붕괴를 각오해야 하는 제2차 동원령, 철권 통치자의 자존심을 꺾는 작전 축소, 그리고 사실상 패배를 자인하는 굴욕적인 평화 협상, 이 3가지 독배 앞에서 주저하는 사이 외부 세계에 포장된 러시아의 경제 속살은 처참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발표되는 긍정적인 GDP 성장률은 24시간 풀가동되는 군수공장의 포탄과 미사일, 즉 파괴를 위한 생산량이 만들어낸 완벽한 통계적 착시이자 전시 케인스주의의 허상일 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이 2026년 러시아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0.8% 수준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라 경고한 가운데 서민들의 식탁 물가와 직결된 실물 경제는 이미 마비 상태입니다. 전체 국가 경제 규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나가 창출하는 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경제의 단 1% 비중에 불과한 자원 수출국이 대체 무슨 숨겨진 막대한 자본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지상전을 사 연째 버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숨겨진 자본의 실체는 단연코 파멸을 향해 폭주하는 국가 비상금의 급격한 고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개전 초 1,850억 달러에 달하던 국부펀드 유동 자산이 불과 357억 달러로 쪼그라든 속도를 경제학적으로 역산해보면 당초 4년 이상을 버텨야 했던 국가 예비비의 4분의 3 이상을 이미 탕진해버린 셈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다급해진 러시아 재무부는 압류 위기에 처한 350억 달러 규모의 자산까지 헐값에 매각해 재정 적자를 메우려는 극단적인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루블화 가치는 올해만 25% 폭락이 예상되며 서민들의 필수 식료품 물가는 지난 2년 새 18.6%나 치솟았습니다. 전쟁 자금 확보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모순된 굴레 속에서 결국 국가 경제의 뼈대 자체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경제 지표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러시아의 미래를 영구적으로 파괴할 가장 거대한 상처는 바로 인구 구조의 완전한 붕괴에 숨어 있습니다. 32만 명이 넘는 전사자와 120만 명의 사상자. 여기에 강제 징집을 피해 서방과 아시아로 탈출한 수십만 명의 엘리트 두뇌들까지 러시아 경제를 지탱해야 할 20대부터 40대 사이의 핵심 생산 가능 인구가 문자 그대로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이를 두고 러시아 역사상 최악의 인구학적 절멸 위기라 규정하며 2100년경 러시아 인구가 현재의 1억 4,500만 명에서 절반 수준인 7,400만 명으로 반토막 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붕괴의 징후 속에서 서방의 제재망에 갇힌 러시아는 이제 생존을 위해 중국의 경제적 속국으로 전락하는 뼈 아픈 치욕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극동지역 무역 결제의 95% 이상이 위안화로 대체되었고 베이징은 이 틈을 타 러시아산 원유를 헐값에 싹쓸이하며 철저히 실속만 챙기고 있습니다. 과거 늑대 미국, 여우 소련, 토끼 중국의 비유를 들며 이제는 신냉전 체제에서 중국이라는 여우 앞에서 토끼 신세로 전락해버린 러시아의 현실을 한탄했던 푸틴 대통령.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제국의 굴욕적 몰락 속에서 넛크렘린궁 수뇌부를 겨냥한 내부 엘리트들의 핏빛 권력투쟁과 정치적 반란이라는 최후의 시한폭탄은 과연 어떻게 점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3월 러시아 전역을 강타한 원인 불명의 대규모 인터넷 블랙아웃 사태는 크렘린궁 내부의 심상치 않은 권력 암투를 시사하는 결정적 징후였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를 비롯한 핵심 안보 라인을 축출하려는 엘리트 파벌 간의 물밑 작업이라는 정보기관의 첩보가 쏟아졌고, 이는 반정부 시위 직전 통신망이 차단되던 철권 독재 국가들의 통제 패턴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러시아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진리를 경고합니다. 1905년 러일 전쟁의 굴욕적 패배가 제국의 혁명을 부르고,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이 1917년 로마노프 왕조를 붕괴시켰듯 전장의 참혹한 실패는 언제나 내부의 거대한 정치적 폭발로 직결되었습니다. 심지어 1986년 촉발된 유가폭락이 10년의 아프간 전쟁으로 지친 소비에트 연방에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붕괴의 기조가 당시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있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선 위로 서늘하게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란 전쟁발 고유가라는 일시적인 모르핀 주사가 당장의 재정적 고통을 마비시킬 수는 있어도 12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와 텅 빈 국부펀드,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치명적인 국가적 병마를 결코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핵무기 사용이라는 최후의 협박조차 중국과 인도라는 마지막 우박마저 돌아서게 만들 완벽한 자살 카드임이 입증된 지금, 전쟁의 결말을 쥐고 있는 가장 잔인한 변수는 오직 시간뿐입니다. 러시아의 경제 모세 혈관이 먼저 괴사하느냐,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인적 자원이 먼저 고갈되느냐를 겨루는 이 처절한 치킨 게임 속에서 과연 푸틴은 늪에 빠진 제국의 붕괴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중동의 화약고가 뿜어내는 나비 효과가 수입 원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되는 이 초연결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다가올 제국의 최후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